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입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도발을 총 몇 차례 했습니까? 몇 차례 했습니까? 예, 기존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예. 큰 틀에서 보면은 16번 정도 했습니다. 16회. 예, 그렇습니다. 예. 우주 발사체도 포함됐습니까? 예, 그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북한이 핵 개발에만 추정치 약 16억 달러를 사용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저희도 그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6억 달러. 예, 작년 한 해에만 미사일 발사에 7천억 원을 썼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예, 장관님께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데는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어떻게 조달한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해외 노동자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 이것을 착취한 것하고 그다음 암호화폐 해킹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북한의 그 식량 사정은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 최악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2020년부터 2022년간 이 기간 중에 북한 주민의 절반가량인 약 1180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주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이미 정상적인 국가의 길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연평균 80만 톤 가량의 식량 부족 상황을 이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80만 톤 식량을 수입할 경우 매년 2억 7,8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카이다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1년간 발사했던 73발의 그 탄도미사일에 쓴 비용은 약 5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데 지난해 북한의 1년치 식량 부족분 1,120만 톤을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 상황에서 그것은 식량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식량 사정도 좋지 않은 가난한 나라가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그 배경에는 인권 착취가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알리는 대북 선전물 배포와 같은 활동을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제는 국방부가 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관련된 법규 그리고 관련된 부처 협의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중히 검토해 주세요. 예, 장관님, 작전계획 5015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증가와 한미연합군 전력 정강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죠. 예, 한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작전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작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제한되지만 말씀하신 북한의 핵과 위협 이것이 가장 심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이 점은 충분히 고려된 그런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미 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1부는 방어고 2부는 진격인데 김정은 정권의 작전 계획처럼 우리를 전후방에서 공격해 국가와 군 기능을 동시에 마비시킬 경우 우리가 반격이 가능할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네, 말씀하신 그 부분도 북한 특수부대의 후방지역 교란 이런 것 포함해서 중요한 위협 중에 하나인데 그 점까지 고려해서
저희들 대비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시고 외교부 차관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차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차관님.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인도 태평양 전략 추진 등 가치에 기반을 한 외교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외교 정책은 한국 외교의 지평을 실질적으로 넓히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외교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성과가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자유와 연대를 기본 가치로 해서 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 실현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외교 최초로 그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도 발표했고 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그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발전을 위한 어떤 굳건한 외교 안보를 만들기 위해서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복원, 또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그다음에 원칙 있는 대북 정책, 또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 리더십 구축, 그다음에 이제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외교, 또 재외동포청 출범을 비롯한 재외국민과 동포들의 권익 보호 강화, 이런 정책과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선 저희가 이제 지금 시대는 지정학적인 격변과 함께 공급망도 개편되면서 탈냉전 이후에 한 30여 년 지속되었던 국제관계의 틀이 바뀌고 새로운 질서가 모색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보다 재고된 입지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서 우리의 국익을 좀 더 잘 구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안보 측면에서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고 또 이 세 나라가 사실은 그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인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또 민생과 또 경제 발전 이런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가 그 치포, IPEF 등 미국이 추진하는 다양한 기구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미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만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또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참여국들 이 네트워크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이 아시아의 주요 나라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과의 이 협력을 더 강화하고 또 우호적인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미국은 자국의 경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희가 그 미국의 입법이 그 양국 간의 실질 협력 증진과 또 우리 기업들의 미국에서의 투자 또는 제3국에서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그 한미일 간의 협력, 그다음에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기원 질서를 지향하는 유사 입장국들하고 같이 그런 지정학적인 상황과 공급망 재편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다각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되겠고 여기에는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측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포함되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요 경협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나라들, 그다음에 공급망 변화에 따라서 저희한테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잘 담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차관님, 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은 고문이나 박해 우려가 있는 곳으로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도 두 협약에 모두 가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처럼 두 협약 다 추방과 송환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도 이 가입을 해서 비준을 했습니다. 예.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에 수감된 탈북민이 2천여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대대적인 탈북민 강제 북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중 간에는 그동안 탈북민들의 어떤 송환이나 북송 금지를 위해서 나름의 이제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계속해서 그 중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되지 않고 또 희망하는 것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한중 간의 고위급 접촉에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그 북러 간 무기 거래 협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외교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 러북 간 협력 가능성은 최근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전부터도 조금씩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가능성이 조금씩 있었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러북 간의 군사적 협력이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는 점을 러시아 측에 계속 주지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이번에도 이미 그런 조치를 저희가 취하고 있고 어떤 유엔 회원국도 그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를 포함한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당연히 이루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측의 입장입니다. 예.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다음은 통일부 장관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장관님, 그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현대그룹은 김대중, 김정일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달러를 전달하고 노벨상까지 받은 일을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2003년 4월 16일부터 2월 25일간 이루어진 특검 수사에 따라서 당시 관계된 사람들 8명이 기소가 되었고 그중에 2명이 유죄 선고되었고 한 분은 사망에 따라서 공소가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상방울그룹 회장은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조로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 우리 돈 100억 원 정도를 북측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의 그 대북 송금 사건과 이번에 이 사건은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두 사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두 사안은 그 세부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은 법률 위반 혐의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그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과 원칙에 입각한 교류 협력 질서 확립이 지속 가능한 남북 간 교류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그림을 한 비교해 보십시오. 마치 한 사람의 말처럼 거의 동일합니다. 장관님께서는 북한의 무력 도발 협박에 굴종하거나 속임수에 현혹되어 돈이나 보내주는 나쁜 평화, 더러운 평화가 과연 진정한 평화의 수단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북한의 핵과 이 미사일 등 각종 대발에 우리는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어떤 일시적인 관계 개선에만 주안을 두고 이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그러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습니다. 예.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한 강력한 안보 태세 확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며 북한 주민을 굶주림과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그 방안을 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 이전까지는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서 강력한 핵 억제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올해 2023년 예산안 총 지출 총 639조 중에서 53.5%인 341조 8천억 원이 의무 지출이고 이 중에서 복지 분야 법정 지출이 의무 지출의 45.2%인 154조 6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에만 22조 5,492억 원이 들어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출도 20조에 이릅니다. 통일이 되면 더욱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의무 지출 비중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6년까지 의무 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때는 2060년도 의무 지출 비중이 80%에 육박할 것이라고 봅니다. 통일부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통일부도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 통일 비용의 측면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3년 기준 북한 총인구 2,570만 9천 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274만 5천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30만 원씩만 줘도 당장 연간 10조 원 가량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2021년 기준 북한 주민 1인당 GNI가 고작 142만 원입니다. 결국 통일되면 북한 주민 대부분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대비를 해오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처럼 이 통일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일부 앞으로 여기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준비하지 않은 통일은 그 부담이 크지만은 잘 준비해 간다고 한다면은 이 통일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대비해서 상황별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식량 문제를 포함해서 통일부에서 북한 주민의 그 인권을 정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정치 군사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북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또 그 인권의 향상, 자유의 정진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통일 준비다 이런 차원에서 통일부가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는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담대한 구상 세부 추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금년도 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북 협력 기금이 일부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지지난해 이 남북 협력 기금의 사용 액수를 본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일부 삭감되어 있지만은 이 담대한 구상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일각에서는 종전선언과 연계해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통일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통일부와 우리 정부는 이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종전선언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조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무총리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고 후속 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은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부대 양녀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사업 대행자 선정이라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사업 대행자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그 TK 신공항은 TK 신공항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공주도형 개발로 추진되므로 사업 대행자의 공공기관 참여가 필수인데 특히 도시개발과 기부대 양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LH, K워터, 한국공항공사 등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국책 사업이 착수도 못하게 되는 등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그 대구시가 잘 관리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만 중앙정부도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LH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지지에는 공감하나 대통령 지역 공약 1호 사업이자 전국 최초 민군 공항 통합이전 사업인 TK 신공항 건설 사업에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니다. 자리에 가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 위협, 미중 간 대결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변화하는 지형에 대응해 한미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 협력 체계는 윤석열 정부가 전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복원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한미일 3국을 비롯해 유럽, 호주, 인도, 태평양 연안 국가 등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와 안보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고 봅니다. 국가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